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이 검찰 조직의 검찰개혁정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른 배반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집단 항명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검사들은요,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검찰 개혁의 미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 언론에 비유하자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한테 너는 절대로 취재하지 마라, 취재원에게 전화도 하지 마라, 현장 나간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요구도 하지 마라, 너는 써준 대로 읽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특검에서 일하면서 그 모순을 또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가 가려받은 파견 검사들 또한 같다. 이런 큰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반발에 대해서 올바른 형사사법제도로 답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집단 항명 운운하면서 찍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귀 요청을 한 파견 검사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옳다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쪼개는데 지금 특검에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심지어 공소 유지까지 하는 이 논리적 모순의 상황.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에 보면 파견 검사가 이제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그 개정안의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피고 측에서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유한하게 있었던 이 검찰의 조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이 검찰은 이 노조 활동이 제가 알기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집단 한 명씩으로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본인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한 번쯤은 용인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6년 전에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이게 정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입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검사들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검찰청이 지금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지금과 같은 어떤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뭐 이름도 특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도 수사 기소가 합쳐진 어떤 특검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분리가 되는 건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특검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라도. 네, 나중에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속해서 유한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결성이 돼가지고 특별한 상황이 끝나면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수사기관에는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박탈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숨은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왜 그러면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로 쪼개지 않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은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의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때가 됐고 그 답이 없다면은 검찰 폐지는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 김건희 의혹 특검에서 이루어진 건데 내란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으로도 번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하게 하고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특검에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그런 모습은 3특검이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 3특검은 서울권의 주요 지방검찰청 2개를 합친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수사를 하면은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은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은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도 아니고 토생구팽, 아직 토끼가 살아 있습니다. 즉 수사 대상이 남아 있는데도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 당연히 연쇄적인 반발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망에 이런 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한 것 아니냐. 지금 특검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임은정 검사장을 보내지 그러느냐라는 어떤 일종의 풍자성 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뭐 검찰 조직 내에서 뭐 저런 풍자성의 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저러한 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검사가 검사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이라는 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국민의힘에서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분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직을 위해서 쓴소리 하네 제대로 된 소리 하고 있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구구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배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옳은 겁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녹취록 전체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더 일파만파인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반박 기존 의견을 하면서 제보자가 먼저 도와달라 그래서 나는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해 준 것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녹취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먼저 좀 도와달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 정황도 담겼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본질은 예. 누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냐 이런 제안을 한 것보다도 불법적인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몸통이 김민석 총리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만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당원 모집도 해봤고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해봤지만 저 당비 대납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김민석 총리하고는 상관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김경 의원도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강제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수사하면 나올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희 민주당에 이런 수사 협조가 들어오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처럼 강하게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대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지점이 있었느냐는 부분, 당비 대납
의혹 시도, 그 시도가 있었는지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제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껴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당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영혼 보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콘서트 표만 사고 거기 현장에 안 가면서 아이돌 그룹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당비 대납은 엄연히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대거 가져와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해서 경선에서 누군가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은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 업무방해 이런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1,8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끼리만 모의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서 언급된 김민석 총리가 이득을 보는 구조에서 과연 본인은 몰랐겠는가, 김민석 총리가 몸통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듯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통이 김민석 총리다라는 의혹이 나온 이유가 저 녹취록 속에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 이 부분 때문인 건데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거든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저희 당에서 성사가 일어났을 때 재빠른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머뭇머뭇거리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예. 저 사람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감싸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김민석 총리가 몸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에 통일교육에 돈 받고 당원 모집했다 이런 혐의 있어가지고 권성동 의원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요. 뭐 여론조사에서 내가 3배 앞서니까 단수 달라. 왜? 경선을 하게 그 단수를 안 주면 다른 캠프를 3억에서 5억 정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 녹취록에서 나왔던 이 당비 대납 1,800원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돈이 오가는 금품 수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금 상쇄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근데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김민석 총리 의혹이 이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건 어떤 여권 내부의 갈등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거든요. 양면적으로 볼 수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잠재적 경쟁 관계를 염두에 두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난번에 그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성폭력 2차 가해 발언했을 때 역시나 정청래 대표가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3번째 막말로 윤리심판원에 보내지는 것이었는데도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복된 막말 이력에 비해서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였죠. 지금 이 김경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곧바로 탈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감찰단은 탈당한 인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강제 수사에 정말로 착수됐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정말로 그것을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인가. 이것은 또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수사의 첫 단추는 끼워진 셈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는 거는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정쟁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 대통령 흔들게 하겠다. 적절하지가 않죠. 저는 예. 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뭐 야당에서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저는 아마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같이 들어보셨는데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 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나갈 것이다. 국회가 동의하면 국회 동의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들어본 것처럼 민주당 상황인 것 같아요.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나가지 말라라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해줘야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도 증인 채택하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듣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저희 민주당 당내 분위기 들어보면 증인 채택을 할 것이다. 저는 예. 또 민주당 안의 분위기가 김현지 실장 나오기로 했네 이런 분위기로 쫙 어제 확신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 저는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좀 불러놓고 업무와 상관이 없는 정쟁적인 요소로 막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본 국민들이 역시 국민의힘 저러려고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민주당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발 나오면은 공격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야죠.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국정감사에서 직전까지 총무비서관 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 묻고 제대로 된 답을 듣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지난 9월 22일에 국정감사도 아닌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오면 대통령실에 서열이 꼬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에다가 100%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엄호하면서 결국에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더 위인 겁니까? 정무수석보다 부속실장이 파워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셈이죠. 예. 세 번째로 이렇게 꽁꽁 싸매면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연상이 됐었을 건데 이제 추석 명절 밥상에 애지중지현지라고 하는 6글자가 오게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측근이면은 저렇게까지 엄호하면서 꽁꽁 싸매고 못 나오게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받고 싶지 않다면은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는 것이 어떤 서열 순위에 있어서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뭐 최근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삼통시대라고. 용산에도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도 대통령이 있고 뭐 다른 곳에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포석이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하면, 국회가 채택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조건이자 단서거든요.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니까 나가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전원 증인 채택에 동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김 실장이 자신의 대학교 은사를 산림청장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은사와 제자 관계가 되려면 같이 뭐 학교에서 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라고 지목되는 김민호 청장도 나는 김현지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장겸 의원이 이제 책임 있는 증명을 해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뭐 사적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적 관계라고 합시다. 사적 관계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 뭐 어떤 유명한 교수 아래서 공부했던 제자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훌륭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제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김민호 청장이 그 청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적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제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김민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실장이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고도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성남시에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성남의제 21이라고 많이 들어본 단체예요. 이곳에서 7년 동안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사제 관계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제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본인의 영향력을 저 산림청장 인사에 행사했는가가 예. 핵심인 겁니다. 자,
지금 저 두 인물은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7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김인호 산림청장은 정책위원장이었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이 되는 그 전례 없는 일을 통해서 개발이 됐는데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저 성남의제 21이 보고서를 냅니다. 예. 그런데 녹지 지역을 풀어주는 것이었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오히려 개발할 거면 잘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작성자가 지금의 김인호 산림청장이고 그 보고서가 나갈 때 사무국장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잘 아는 인물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대통령실이 해야 될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김현지 실장의 베일에 쌓여있는 프로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문이 없도록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인이 국회라고 하는 단서를 달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 이번 국감 출석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각이겠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